안녕하세요. 쭈쭈빵빵 달기 엄마입니다. 어, 한 며칠 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어, 오늘은 다육이를 죽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다육이를 죽이지 않는 방법, 또 광순화에 대해서, 광순화라는 말은 아, 저도 낯설어요. 처음 들어봤고, 어, 또 광순화랑 열화현상이랑 비슷한데 제가 한번 또 뭐 다육이, 뭐 여름 물주기, 또 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다육이를 키우는데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육이들이 죽는데 제가 한번 어, 대표 증상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왜 물 주고 난 후 많이 죽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또 비가 온 뒤, 또 베란다보다는 또 노지나 거리대에, 또 마당 옥상에서 많이 발생하죠. 베란다 아이들은 곰팡이나 뭐 깍지, 병충해가 많아요. 어, 또, 또, 또 하루아침에 잎이 우수수 떨어져서 죽는 다육이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뿌리도 줄기도 멀쩡한데 우수수 또 입장이 떨어져요. 그럴 때 또 화분 안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줄기가 무너져 내려앉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이럴 때는 뭐 뿌리에 또 화상을 입었다든가 화분 내 온도가 어, 높아지면서 뿌리에 화상도 있고, 또 과습으로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또 무름병으로도 또 내려앉지요. 어, 병충해로 죽지만 그 원인이 고온 다습, 저온 다습이 원인입니다. 또 뭐 병충해에는 햇볕 쬐주는 게 제일 좋은데, 노지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다육이들이 어, 병충해가 아무래도 많이 없습니다. 또 어, 광순화라 광순화라는 광순화 광순화라는 게 제가 한번 뭔가 알아봤는데, 이 아이도 우리 이 요게 또 이름이 또, 이 아이가 밖에 노지에 있다가 들어오는 아이예요. 근데 밖에 있다가 노지에서 있다가 버리대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얗게 밑에 하얗게 많이 졌어요. 또 이 아이도 이 레인드랍도 이렇게 밖에 있다 들여놓으니까 하얗게 이렇게 많이 졌어요. 이 아이들은 저기 비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하우스 거리대에 가해 있는 애들이라 제가 들여놔줬거든요. 밖에 있다가 들여놨더니 이렇게 하얗게 많이 졌어요. 이 아이는 아무래도 열화 현상이겠죠. 이 아이는 지금 지금 열화 현상이 와가지고 화분이 좀 열을 많이 받아서 지금 열화 현상으로 좀 시원한 데서 좀 쉬게 해준 아이예요. 열화 현상하고 어, 광순화하고 비슷하면서 달라요. 얘는 광순화는 하엽이 많이 져요. 이렇게 하엽졌잖아요. 한번 어, 다육이는 농원에서 데려왔을 때, 또는 노지에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 노지에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을 때 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집니다.
이 광순화 현상이 또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며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요. 뭐 오래도 안 걸려요. 들여놓으면 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 기간이에요. 이 화분 햇볕에 나갈 때도 저기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햇볕에 나갈 때도 이렇게 창가에 뒀다가 창가에서 뭐 얼마간 뒀다가 적응이 되면 거리대로 나가고 적응 기간을 두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나갔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도 이 여름에 햇볕에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밖에서 강한 햇볕에 적응됐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면 햇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적응 훈련을 뭐 창가에 둔다든가 해서 창가에 두어서 한 2주에서 한 뭐 3주 뒤에 이렇게 들여놓는 베란다 안으로 들여놓는 게 필요한데 요 창가에 두는 것도 요렇게 창가에 두는 것도 이 밖에 노지하고는 햇볕 차이가 밖에는 햇볕이 굉장히 강하고 햇볕이 많은데 이 베란다 창가도 그렇게 없어요. 햇볕이. 그러니까 뭐 100배 뭐 이상 차이 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 햇볕을 많이 쬐고 있던 아이들이 이 안으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햇볕이 약해져서 이 아이들이 하엽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광순화 현상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강한 강선에 있다가 강한 햇볕에 나가 있다가 이렇게 자란 식물은 강에서 적응되도록 식물 형태나 세포들이 변해 있기 때문에 약광 상태로 약한 빛 상태로 들여오면 광보 상점이 높은 상태와 강합성을 못하게 되어 낙엽이 지고 식물이 쇠약하게 된대요.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광순화가 필요하는데 이 광순화가 그러니까 적응 훈련이죠. 강한 햇볕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햇볕 없는 곳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적응해 가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갑자기 베란다 안으로 들여놓지 않고 만약에 거리대에 하우스에 있던 아이들이라면은 하우스를 이렇게 하우스를 벗겨놔서 강한 햇볕에 쬐있던 아이들은 하우스를 안으로 들여올 때는 서서히 적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닐을 씌워준다든가 비닐을 씌워준 상태에서 한 2주에서 3주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햇볕을 차단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창가로 요렇게 창가로 들여와서 이제 훈련이 되면 또 이 베란다 안으로 쏙 들여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들여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훈련 없이 무지한 상태에서 몰랐어요. 근데 밖에 있다가 들여놓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하엽이 지는 거예요. 이 입장 얼마나 두툼하고 제가 자랑까지 했었거든요. 얘가 런년이에요. 런년이 저 아래 지방 쪽에서 많이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매장마다 요 런년이가 없는 매장이 없는데 여기 경기도 쪽에는 런년이를 잘 많이 없더라고요. 요 밖에다 놓으면서 이렇게 목대에 이렇게 대여섯 개가 목대에 이렇게 자구들이 생겼어요. 뭐 자구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떨어진 아이들은 또 따로 심어 놓기도 했고 이렇게 입장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이 아이들을 들여놨다 내놨다 했는데 이렇게 한순간 이
이렇게 하엽으로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분명히 열화현상이랑은 틀리죠. 열화현상은 그 약한 화상이라 그래야 되나?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요 아이는 하엽이 이렇게 많이 졌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요. 이 간엽식물들도 왜 매장에서 이렇게 하원에서 사오면 하엽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뭐 간엽식물들도. 근데 그 아이들도 밖에 하원에서는 햇볕 좋은 데서 햇볕 많이 보고 있던 아이들 갑자기 실내로 들이면 이렇게 저기 광순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관엽식물들도 나름 이렇게 햇볕에 적응시켜서 들여놓으면 이렇게 아이들이 하엽 안 지고 잘 적응할 것 같아요. 또 물 줄 때도 화분 속이 충분히 이렇게 화분 속에 흙이 충분히 닿을 수 있게, 그러니까 화분 속에 흙이 충분히 전체적으로 화분 속에 흙이 젖을 수 있게끔 충분히 물을 주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물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휘리릭 한번 주고 말고 이러면 이 화분 속이 이렇게 흙 속에 물이 이렇게 보습이 되는 게 아니고 더 화분 밑으로 빠져나오는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물 한번 휘리릭 주고 이렇게 보면 골고루 이 아이들이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화분 속에서도 이렇게 말라서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다육이가 이렇게 죽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해 봤는데, 또 우리가 또 죽이지 않고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죽이지 않으려면 한 가지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바로 고온 다습을 해결해 주면 되는데,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더우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를 내려주고, 근데 온도를 내려주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뭐 선풍기를 틀어준다든가, 또 이제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습기를 없애주면 돼요. 또 이 여름에 습도가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온도계 보면 지금 거의 뭐 습도가 여름에 80, 90이에요. 지금 오늘 날씨도 밖에 뭐 햇볕이 이렇게 쨍 했다가 지금 이제 뭐 저녁 6시 정도에 6시 넘었는데 이제 저녁에 비 소식이 소나기가 있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습기를 없애주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습기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비를 맞아 물기가 많을 때는 어, 왜 뜨거워지면 화분 속이 뜨거워지면 이렇게 삶아진다 그러잖아요. 화분 속이 삶아지고 쪄지니까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를 맞았다면 뭐 이 비 맞은 화분석이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햇볕에 내놓으면 화분석이 뜨거워지잖아요. 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빨리 달궈져요. 더 잘 데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뭐 선풍기를 틀어서 뭐 해준다든가, 뭐 환기를 통풍을 더 잘 되게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미리 저기 비가 올지 뭐 해가 쨍할지 미리 알면 대비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제 분명 오늘도 6시 정도 비 온다 그랬는데 아직 비는 없고,
비는 없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비 뭐 폭우 같은 그 비가 왔는데 분명히 밤에 일기예보를 확인하니까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밖에. 어머, 일기예보를 보니까 또 아침에 또 이게 바뀌어가지고 비가 비 소식이 있는 거예요. 비가 소나기가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어제 밤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수시로 일기예보도 뭐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일기예보 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뭐 수시로 뭐 자꾸 이렇게 핸드폰에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는 시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저한테는 날씨가 이렇게 무덥다고 하면 다음날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으며, 또 꼭 주어야 한다면 해가 완전히 진 후 이른 저녁에 물을 주면 됩니다. 비가 이렇게 오고 난 다음 갑자기 해가 나서 무더워지는 날씨를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햇빛을 쬐거나 날씨가 더우면 고온 다습이라 아주 위험할 수 있고, 소낙비도 피하고, 맞추었다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적당히 이렇게 밖에 있는 아이들은 차광해 준다든가, 이때 또 차광한다고 통풍 안 되게 다육이들 이렇게 막아버리면 다육이가 또 물러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차광을 하되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이 있게 해만 가리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햇볕이 쨍 해가지고 비가 온 뒤에 햇볕이 쨍할 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화분속이 달궈지기, 화분속 찜통이 되고 그 비 맞은 화분속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삶아진다 그래야 되죠. 화분속이 이 뿌리들이 그 숨을 못 쉬어가지고 뿌리가 익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 온 뒤에 해가 쨍했을 때 제일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다육이들 그 통풍 잘 되는 곳에서 이렇게 말리는 거. 그리고 제가 올 여름 다육이들 우리 이렇게 오래된 다육이가 화분속 오래된 다육이가 하나 둘 갔어요. 화분 두 개가 갔는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래됐는데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올 봄에 해주었어야 되는데 다육이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핑계란 핑계일 수 있는데, 또 나름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니까 그냥 우에 이렇게 거름만 시비만 해주고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화분 두 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가 좀 오래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기 거리대에 이렇게 많이 내놨어요. 거리대에 내놓고 제가 어제 저 하우스도 비닐도 쳤지, 그동안은 이렇게 하우스도 안 쳐줬어요. 저희는 여기 동양이라 햇볕이 여름에 햇볕이 좋은 날은 여기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요. 햇볕이 오전 중에 나가서 여기 거리대에 1시면 햇볕이 없어요. 1시 정도면 햇볕이 없기 때문에 그 뜨거운 오후 햇볕은 많이 아이들이 받지 않아서 하우스를 이렇게 이렇게 걷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다육이들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노지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그 화분 속을 보니까 화분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화분 흙이.
공부하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여기에 똑같이 이 안에 2년 된 아이들, 2년, 3년 된 아이들도 뭐 화분이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았는데 밖에 노지에 있는 아이들이 화분 속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 햇볕을 쬐면 이게 흙이 밖에 내놓은 아이들이 화분 속이 이렇게 햇볕을 쬐잖아요. 그러면은 흙이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노지에 내놓은 아이들이 흙의 산성화가 이렇게 가중된대요. 그러니까 더 단단하고 이렇게 밖에 햇볕 본 화분 속이 흙의 입자 사이에 이렇게 공극이 줄어들어서 뿌리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양분의 문제는 저는 시비는 제 나름대로 그 극복할 수 있었지만 분갈이를 이렇게 2년 3년 안 해줘 3년 동안 안 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러면서 흙의 산성화로 흙이 너무 단단해져서 그 오래된 다육이들이 이렇게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작은 화분은 좀 큰 화분은 뭐 2년이면 화분 분갈이를 해주셔야 된대요. 작은 화분은 그 6개월에서 1년 주기가 짧아지죠. 이렇게 이제 분갈이의 중요성을 올 여름 많이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올 가을에는 조금 힘들어도 이 다육이들 다 분갈이를 해줄 계획입니다. 우리가 제가 습으로 갔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배우는 뭐 고수도 아니고 배우면서 영상 올리는 사람인데 뭐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더 뭐 이 정도면 아이들이 제가 3년 4년 돼 가는데 경험으로 이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들 다육이들을 우리가 이제 강 건너 보내는데 우리가 이제 이유를 알면 내년에는 뭐 그 좀 더 적게 보내겠지요. 그러니까 이유를 이렇게 좀 알고 올 여름에 어떤 이유로 보내는지 알면 우리가 다육이 키우는데 내년에 더 잘 키울 것 같아. 이 아이는 이렇게 허옇죠. 곰팡이 균 같아요. 이렇게 햇볕이 이 안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또 흐린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저 안쪽에다가 다육이들을 두니까 이런 이렇게 햇볕도 못 보고 이러니까 이런 이렇게 곰팡이가 끼네요. 이 식물에도 우리가 식물은 이렇게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무덥지만 조금 더 관심과 세심함으로 돌봐준다면 이렇게 관찰하고 돌봐준다면 우리 다육이들 아무래도 사랑하는 다육이들 더 우리랑 더 많은 시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저희도 이 안에도 나비가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고 이 거리대 하우스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렇게 떠들어 보면 나비나 이렇게 등에 딱지 같은 단단한 아이들 벌레들이 갑자기 날아가 버려요. 어떻게 이 높은 데까지 올라오면 이 나비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지 이렇게 뭐 나비는 낮에 활동하고 나방은 밤에 활동하고 뭐 부전나비가
알을 낳은데요. 그러니까 나비도 쫓을 수 있으면 쫓고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나비들이 이렇게 요런데 목대 이런데 이렇게 알을 낳아가지고 이 목대가 이렇게 알들이 이렇게 갉아먹는데요. 갉아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잘라진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나비도 잡을 수 있으면 잡고요. 여름에 또 물 줄 때도 잎에다 두지 않고 이렇게 잎이 또 조밀조밀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조밀조밀한 잎 사이가 잘 이렇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물 주고 나서 여기에 빨리 잎 안에 물기가 있으면 빨리 안 마르고, 또 해가 또 뜨거운 해가 쪼이고 이러면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저기 물러서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자무지간 잎 조밀조밀한 아이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여름에 이제는 뭐 여름 더울 때 한 달 정도는 단수하는 게 좋겠고요. 단수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뭐 정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살짝 이렇게 목만 축이는 정도로 주면 뭐 잘 무사히 여름 잘 나을 것 같습니다. 뭐 22일이 처서더라고요. 그러면 찬바람 불고 이제 뭐 다육이들 신나는 다육이들 세상 왔죠. 뭐 저 조금만 한 2주 정도만 잘 이렇게 다육이들 세심하게 돌봐주면, 저도 며칠 그제 그렇게 덥더라고요. 그제 더워가지고 막 한 이틀을 여기 들어왔다가 다시 너무 더워가지고 돌봐주지를 못했어요. 돌봐주지 못했는데, 다시 뭐 어느 분이 그 댓글에 되게 힘을 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뭐 영상도 찍고, 그 다육이들도 어제도 많이 돌봐줬어요. 어, 저녁 만나게 드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